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 종목을 공부하면서 또 몰랐던 새로운 개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사실 100%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이해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서 혹시나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시밀러 항체 신약 전문 개발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항체 전문 제약사가 되는 게 목표인 기업입니다. 1월 4주차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램보우 로보틱스, 와이더 플래닛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 이제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올려드리면 내일하고 모레죠. 월요일, 화요일 날 청약 일정이 겹치는 세 종목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 또 올려드릴 예정인데 수요일, 목요일 날 청약이 진행되는 아이퀘스트는 단독으로 청약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내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청약이 진행되고요. 목요일 날 환불이 되고 2월 5일 날 상장이 됩니다.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32,000원. 공모 금액이 굉장히 크죠. 어지간한 회사 시총보다 큰 금액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800억에서 4,900억 정도인데 32,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약 4,900억의 공모 자금을 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균등 방식이 아닌 비례 방식으로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이 전체 공모 주식 수의 약 8.75% 정도를 차지하고요. 청약 한도는 삼성증권은 50%에서 200%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청약이 가능한데 개인 한도 기준 약 금액으로 치면 8억 4천에서 33억까지 최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100% 기준 36,000주인데 100%에서 25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5억 7,600만 원에서 14억 4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DR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는데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주식수도 제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주식수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DR하고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안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DR이 뭔지를 알아보니까 현재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시장이 아닌 해외에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주식 예탁 증서를 해외에 발행해서 상장시키는 걸 DR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머가 싱가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싱가폴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DR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한국 코리아 DR이라고 해서 KDR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예시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했을 때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자료를 캡처해 온 거고요. 여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고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우리 주식을 조금 거래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업과 해외 예택 기관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주식을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주 보관을 통보하면서 또 다른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천억이라는 회사고 지금 천주가 발행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200주만큼의 DR을 발행해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값이 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천주에서 200주를 보내는 건지 솔직히 이게 의문인데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200주를 넘기게 되면은 최대 주주들의 지분율이나 이런 거에 조금 영향이 생길 거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200주를 강제로 이렇게 넘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천주 중에 200주를 떼서 넘기는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200주를 미국에서 거래하게 되는 방식이 맞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단 이 200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해외 예탁기관에서 바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예탁기관에서 200주를 발행해서 그걸 넘겨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사실 뭐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부분을 왜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 천주에 예를 들어 이제 1000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주가 발행이 되면은 주식 수는 1200주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따로 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 주가 변동이 생기면은 그 금액에 대한 가치가 같이 이 기업의 가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희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상증자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그 기존 주주들 기준에서는 유상증자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해외라는 시장에 진출을 해서 뭔가 이게 뭔가 좀 더 시장을 캐파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DR 발행하는 게 기존 주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인지 부정적인 효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조금 알 수가 없었고 자 또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돌아오면은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싱가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몇 주 정도가 발행되고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 찾았는 걸 수도 있지만 혹시 그쪽 시장에 신규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냥 우리 주식 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쪽 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만 주식 발행을 해서 상장을 하는가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은 이쪽에 상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 그거를 왜 찾아보려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1000억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싱가폴 시장에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우리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1000억이라는 가치가 요 두 개 시장이 합쳐진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80%가 있고 여기에 한 20% 정도 비율이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가치는 약 200억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가치는 800억 정도. 물론 이제 절대적인 가치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시총을 계산을 하고 현재 벌어들이는 돈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이 두 개 시장의 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알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3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도 해외에서는 뭐 가치를 환산했을 때 한 2만 5천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4만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양쪽 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공모가 밴드를 할 때 EV 파이프라인이라는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용어였고 이게 뭐냐 하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현재 개발 중인 의약품들 있죠. 그 의약품들 파이프라인의 평균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그리고 외국에 있는 두 개의 기업들을 비교를 했고 이 두 개 회사는 제가 예시해서 그냥 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현재 개발 중인 약품이라든지 이런 약품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유사한 약품들을 골라서 현재 이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들마다 뭐 이러한 가치들이 있다. 오리지널 시장 규모 그리고 기대 시장 규모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치를 매겨서 이렇게 내는 거라고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들 중에 가장 앞서 있는 두 개의 약이 있죠. 그 두 개의 약에 대한 EV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적당 가격을 매겼고
거기 할인율을 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2,000원에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딱 기타에 모든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오직 연구개발과 임상시험비에 다 쓸 예정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약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뭐 상장을 하더라도 PDR이라고 하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장을 하는데 뭐 일단 제약회사의 특성상 모든 자금들이 이런 연구개발비와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개만 제대로 된 약이 개발이 되어도 그때 동안 투자했는 금액들을 한 번에 다 회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업종을 간단하게 보자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체의약품 전문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특정 약품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이 있잖아요.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그 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만료되는 약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보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현재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췌장암 관련된 자체 개발 중인 약이 있다라는 것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평가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싱가포르 쪽에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회사 본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럽 쪽에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벨기에 쪽의 법인, 그리고 이제 R&D, 이제 호주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은 뭐 세제 혜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노리기 위해서 호주 법인을 세운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발 의약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8건의 바이오시밀러 약품이 있고, 그리고 2건의 항체 신약을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3건의 바이오시밀러와 1건의 항체 신약이 있습니다. 3건의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허셉틴, 아바스틴, 휴미라라는 약품으로 불리오고 있고요. 10년 이내에 특허 만료가 이루어지는 약품들이 많고 수조 원대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연 100조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바이오시밀러 중에 주력 개발하고 있는 약품들 3개가 바로 허셉틴을 대체하는 HD201, 아바스틴을 대체하는 HD204, 휴미라를 대체하는 PDP150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HD201은 승인, 최종적으로 판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런칭은 아마 올해쯤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스틴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2022년도에 런칭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휴미라를 대체하는 PBP150는 2023년도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허셉틴은 현재 시장이 약 7조, 아바스틴은 8조, 휴미라가 이제 가장 큰데 23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이제 허셉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허셉틴을 대체하는 약품으로 HD201이 있는데, 현재 이제 임상 3상이 완료가 되었고 그 시험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허셉틴과 99% 유사하다고 이제 결론이 났고, 현재 허셉틴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약품들 중에서는 현재 출시된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상용 직전에 있다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건데 전 세계 시장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특정 제약사와 라이센싱 협의를 해서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랍니다. 현재 30여 개 이상의 제약사와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바스틴을 대체하는 약 HD204 관련된 약이고요. 각종 고형암 대표 표적 치료제라고 하고 현재 호주에서 호주 임상 1상에서 미국 유럽에서 만드는 아바스틴과 동등한 효과를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이 유럽과 아시아 21개국에서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 EMA와 PDA에서 이제 등록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유럽이 특허가 2020년도 만료 예상이 되고 미국은 이미 만료가 됐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또 이 제품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23조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PDP 1502는 이제 휴미라 제품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및 자가 면역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기준 글로벌 매출이 23조였다고 하고요. 유럽은 현재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어서 그쪽 시장에는 이제 높은 가격 경쟁률로 해가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국은 뭐 특허 방어권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2023년도 하반기 때 이 제품이 미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분께서 설명하기로는 우리 회사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거는 그 가격에서 승부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들을 많이 뺏어올 자신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 중인 건데 PBP 1501이라는 이제 췌장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췌장암 환자는 증가 중에 있는데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21년도 임상 1, 2A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럽, 미국, 한국 약간의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한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은 약 7에서 10년 정도 시장 독점권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개발이 됐을 때 나타나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성장은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허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허가 의약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PBP 1510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실험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좋은데 현재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젬시타빈하고 같이 병용 투여를 하면은 그 효과가 두 배,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지고 생존율도 2배의 생존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게 젬시타빈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그 약 효과가 안 먹히게끔 그렇게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PBP 1510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막아서 치료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도 개발 후에는 약 7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7조 원 정도 시장에서 이런 독점권까지 가진다고 하면은 여기 나왔죠. 독점권을 가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10년 동안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런 약품들을 개발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판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앞에서 허셉틴 대체하는 약품에서 얘기했듯이 각 나라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판매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라이센싱 파트너십을 맺어서 빠른 속도로 자기들 제품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2025년도까지 매년 특허 만료가 되는 약품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도까지 연평균 25.4% 정도의 시장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타켓 발굴, 파이프라인 개발, 임상 개발 및 등록, 제품 생산,
상용화까지 가능한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회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 그 기업이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해부터 해서 계속 이제 단계적 성장을 노리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2030년도에는 글로벌 탑 10 항체 전문 바이오 제약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매출도 2019년도에 잠깐 일으키긴 했지만 뭐 실제로 없는 상태고,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적자, 뭐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크게 영업 손실을 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준수하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요. 비율로 치면 적은데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날 유통되는 총 금액 자체도 수천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일로부터 보호 예수 기간이 6개월이나 3년으로 묶여 있는데, 뭐 사실 최대 주주 3년 물량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제가 솔직히 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6개월 차 때 보호 예수가 끝나는 물량들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유통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보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6개월째 될 때는 조금 몸을 한번 사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임직원 59명이 있고요. 총 168만 8천 주 정도가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 가격이 90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32,000원에 받고 싶어서 한 달이 났는데, 이분들은 90원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모가 대비로 했을 때 1% 채되지 않는 0.28%고요. 전체 현재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전체 물량의 약 2.81%에 해당하는 걸로, 사실 비율로 치면은 다른 종목 같으면은 크게 부담이 안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거의 공짜잖아요. 그냥 공짜잖아요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2.8%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 폭탄으로 들어올지 서서히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율보다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물량이고 조금 안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장외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리스트는 떠 있더라고요. 리스트가 떠 있고 판다는 사람은 당연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한번 적어 봤는 거고요. 공모가가 32,000원일 경우에 시총이 1조 6천억 정도, 9천억 정도가 되고요. 장외가 그나마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냥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2조 9천억이 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래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약 1,590만 주, 1,595만 주 정도가 되는데, 전체 물량의 26.53%고 이거를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은 5천억 정도가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의 경쟁률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무려 17.33%나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다른 종목들 대비 높고 얘는 낮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비싸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 기관에서 들어왔는 돈 자체는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모 금액 자체가 다른 종목들 대비 거의 뭐 10배 이상 많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계산해가 10배 차이 난다고 치면은 딴 종목하고 비교했을 때 8,190대 1이 됐겠죠. 그래서 절대 낮은 경쟁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모 금액이 커서 생긴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청량 유무 및 향후 전략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공모 금액이 일단 너무 높아서 기관 경쟁률이 낮아졌지만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17% 이상인 점은 기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청약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시총이 너무 커서 유통 비율은 낮지만 총 금액이 5천억이 넘어가죠. 물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의 비율에 따라 5천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금액을 이렇게 쭉 끌어올릴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올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뭐 순간적으로는 띄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시드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개인 경쟁률을 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청약 유무를 결정할 것 같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그래서 개인 경쟁률도 조금 낮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공모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성장해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막바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3종 그리고 항체 신약 1종이 빨리 개발 완료가 돼서 유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D201을 시작으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 그리고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바로 흑자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모르죠. 근데 지금 공모했는 자금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임상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는 단기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실적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나 신약 후보들을 발굴했을 때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싱가폴 아까 제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는 거 싱가포르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적정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쪽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치랑 우리 시장에서 평가해주는 가치를 합산해서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시드가 충분하신 분들은 청약을 충분히 하셔도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드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셨다가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시총이 커서 그렇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진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제공해 드려 봤고요. 개인적인 판단이 조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더 이 종목을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